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옥계항 개발을 놓고 동해 묵호항 기능이 분산되는 거 아니냐는 동해 지역 반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리조트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일은 많고 보상은 적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환경부가 복원해 지난해 소백산에 방사한 멸종위기종 붉은 여우가 400km가량 떨어진 강릉에서 포착됐습니다. 강원도 내 출생아는 급감하고 반대로 사망자는 크게 늘어 인구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옥계항을 개발하려는 것을 두고 동해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 묵호항과 인접해 기능 분산이 우려된다는 건데 강릉시는 옥계항은 이들과 기능 자체가 다르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강릉 옥계항은 현재 한라시멘트의 전용 항만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김홍규 시장 취임 이후 옥계항의 기능을 확장해 국제무역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현재 지방관리무역항에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릉시는 옥계항에 강릉 지역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쓰이는 우두 펠릿 수입을 추진하고 있고 항만 증설과 컨테이너 야적장 확보 등을 통해 항만 인프라를 늘릴 방침입니다. 그런데 옥계항의 기능 확장과 물동량 확대 등이 추진되면서 기존 국제무역항인 동해 묵호항이 있는 동해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강원도와 동해시의 노력에도 여전히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옥계항이 개발되면 물동량 부족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해시랑도 민간 투자가 없어 부두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옥계항 기능 확장은 현재 요구하고 있는 정부 재정 투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해에 국가관리항이 3개나 있는데 지금까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고 이 30년 동안 북방물류 전진기지로 만들려고 그동안 노력해온 어떤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라도 조금 좀 참아줘야 되지 않나. 하지만 김홍규 강릉시장은 동해 묵호항과 옥계항은 항만의 성격과 규모 자체가 다르다며 동해 지역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항만 배후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항만의 활용 방안도 크게 차이 난다며 기능 분산 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10만 톤급 이상 8선석에 11선석짜리 그런 항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저렇게 소규모 내항, 제가 하려고 하는 외항입니다.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외항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동해 묵호항과 16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옥계항의 개발을 둘러싼 두 지역의 입장차가 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관광 리조트 업종은 서비스 특성상 1년 365일, 24시간 근무 체계로 운영되는데요. 동해안의 한 리조트에서 퇴사한 직원이 근무는 과도하고 보상은 적다며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4개월 동안 동해안의 한 리조트 시설팀에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24시간 기계설비 운영과 하자 보수 등을 위해 3주 교대 근무를 실시했는데 퇴사 후 김 씨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초과 근로와 연장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2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해당 리조트를 고소했습니다. 성수기에 많으면 한 달에 100시간이 넘게 초과 근무를 했고 야간 휴게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리조트 측은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하고 3시간의 휴게 시간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근무 장소가 서로 달라 1인 근무였고 24시간 대기하며 근무했다는 겁니다. 모든 기계 시스템의 에러 관계나 화재나 이런 모든 경보 장치들이 시설과에 관련돼 있어요. 프론트에서 객실에 하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누수가 됐거나 이런 전화가 항상 외부에서 전화가 오거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리조트 측은 초과 근무가 발생한 부분은 근무 당시 유급 휴가로 보상이 이루어졌고 야간 휴게 시간도 2명이 번갈아 가며 재량껏 쉴 수 있게 운영했다는 입장입니다. 퇴사 당시 퇴직금을 정산하며 양측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동의서도 보여줬습니다. 다른 월에 휴무를 전부 다 보상을 해서 다 채워서 자기가 본인 확인까지 다 하고 동의서까지 작성을 하고 나간 상황이고 휴게 시간을 쓰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격증 공부도 한 상태고.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이 양측에 합의를 제시했지만 결렬됐고 검찰에 보냈지만 현재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상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인들 간에도 좀 주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고소인 주장을 100% 반영을 못했지만 서로 일단 보내긴 했어요. 검찰에서 근데 다시 좀 조사하라고 다시 지가 떨어진 거예요. 리조트 측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근무 체계를 바꾸고 휴게 공간을 확충한 상황입니다. 리조트 업계에 만연한 초과근로, 휴게 시간 등의 문제에 대해 근로자가 제기한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의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순회진료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이 100여 명에 불과한 화천군 상서면의 한 마을. 차도 없고 거동이 힘든 마을 어르신 20여 명이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순회진료를 통해 평소 아프고 불편한 몸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버스 기다리려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한 번 갔다 오려면 또 올 때 기다려야 되고 버스가 자주 없어서요. 많이 힘들죠, 시골은. 화천군이 병임원이 없는 산간마을에서 순회진료를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공중보건의사와 한의사, 치매 전문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순회진료단은 지난 9년 동안 5,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방문 대상 마을만 31곳, 그만큼 의료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질문하러 오셔서 좋고 건강 관심 좀 덜하신 분들은 이참에 혈압이랑 혈당 한 번이라도 더 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순회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회진료에는 없어서는 안 될 공중보건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화천군 공중보건의사 19명 가운데 7명이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7분이 다 이제 들어오신다는 보장도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좀 이제 많이 걱정이. 이 같은 사정은 화천군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0년 사이 강원도 공중보건의사는 330명에서 292명으로 11% 넘게 줄었습니다. 현재도 필요 인원보다 20명이 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의대 진학 비율이 높아진 데다 상대적으로 긴 3년이라는 복무기간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커리어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고요.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게 되는 그런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마지막 보루인 순회진료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크게 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릉시 도심에 멸종 위기종인 붉은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우는 환경부의 보건 사업으로 지난해 소백산에 방사된 뒤 400km가량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뾰족한 얼굴에 큰 귀, 긴 꼬리를 가진 동물 한 마리가 정육점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앞발로 비닐 더미를 파헤치더니 얼굴을 푹 파묻고 뭔가를 열심히 먹습니다. 잠시 뒤 주차장 쪽으로 나와서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연신 무언가를 열심히 뜯습니다. 뭐 먹는 거야? 너 뭐 먹니 근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붉은 여우입니다. 여우가 나타났던 장소입니다. 여우는 이 주변을 20분 정도 배회하다 고기, 찌꺼기 등을 먹고 사라졌습니다. 고양이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여우가 왔더라고요. 되게 놀랐죠, 처음에. 확인 결과 국립공원연구원이 지난 2020년부터 2년 넘게 기른 뒤 지난해 소백산 인근에서 풀어준 4살짜리 암컷 여우였습니다. 여우목에 채워든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이동 경로도 확인됐는데 이동 거리가 무려 400km에 달했습니다. 22년 11월 14일 날 방사되었고요. 현재 영주 봉화에서 안동, 평창을 거쳐서 강릉, 현재는 동해에 지금 있습니다. 토종 붉은 여우는 과거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1960년대 쥐잡기 운동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분류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2012년 시작된 환경부의 멸종위기동물 보전 계획에 따라 전국에 90여 마리가 방사됐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은 붉은 여우가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치진 않지만 여우가 야생에서 본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발견하더라도 포획하거나 먹이를 주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도내 출생아 수는 크게 줄고 사망자 수는 크게 늘면서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7,274명으로 2021년 7,357명, 2020년 7,835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도내 사망자 수는 15,079명으로 2021년 12,749명, 2020년 12,182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출생아는 급감하고 사망자는 급증하면서 지난해 인구는 7,805명 줄어 1년 전 대비 2021년 5,392명 감소, 2020년 4,347명 감소에 비해 인구 감소폭도 커졌습니다. 강원도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22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가입비 50%는 정부에서 30%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최대 80%를 지원하며 희망농가는 5개 손해보험사에 문의해 연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닭, 양, 꿀 등 가축 16종과 가축 사육 부속시설이며 자연재해와 화재, 지진, 폭염 등의 피해가 보상됩니다. 영동 지역에서 오늘 대규모 지해공 합동기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육군 충용 8군단은 오늘 고성과 속초 일대에서 전차, 자주포 등 궤도 장비 130여 대와 육군항공, 해군 호위함, 공군 전투기 등이 참여해 2023년 첫 합동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영동 지역 6회 공군부대의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동 지역 합동기획훈련단이 운용된 후 처음 시행한 거라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합동방공훈련과 해상합동훈련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8분쯤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에서 낚시 중이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소방서 구급대는 해당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어 경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어 변사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이 23명, 삼척 13명, 속초 10명, 정선 6명, 동해 4명, 태백과 양양 각각 2명, 고성 1명 등 모두 269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90만 3,097명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